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의 현실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전 1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았던 뉴스를 한번 기억하시면 공무원 열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시생이라고 불러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젊은 세대의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을 준비한다, 공시생이다. 이러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을 인기가 떨어졌다,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반대로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갑자기 몇 년 만에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이 갑자기 인기가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게 될까요?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무원이 돈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공무원이 지금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었기보다는 예전부터 가장 하단이라는 이제 9급 공무원은 월급이 적었던 거는 예전하고 똑같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월급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예전에는 2016년, 2017년만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지금의 9,000원 넘질 않았기 때문에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무원, 특히 9급 공무원의 이제 연봉 상승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최저시급들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9,000원 수준으로 오르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 물가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자산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강점은 월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구직자 입장에서 공무원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야근 수당 같은 것은 상상도 못 하는데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미친 듯이 일하고 게다가 이제 거기서 몸도 잃고 건강도 잃고 뭐 욕도 듣고 굉장히 일도 어려운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예전부터 강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요거 말고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한 임금 문제 말고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공직사회에서 겪는 부당성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직한다고 하는데요. 의원 면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의 공무원 아니면 초임의 공무원들이 그 퇴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 중에 특히 1년차 초임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사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직무 만족 인식에서 재직 연수 5년 이하의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요.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직 의향도도 20대 그리고 5년 이하 근무 8급, 9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 출신으로서 굉장히 놀란 문화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무원 사회에만 특별하게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5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5는 이제 수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년 수습이 끝나면 15딱지를 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5를 떼는데 도움들이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자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사실 제 친구가 최근에 9급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도 공무원 15떡 돌렸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호두과자 정도 비싼 거 돌려야지 받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내 돈 들여서 몇백 명, 크게 얘기하면 몇백 명까지 돌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떡을 돌리는 게 과연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과연 공정한 문화인가?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10년 전에 사기업에서 사라졌던 문화들이 아직 공무원 쪽에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변화가 좀 느리지 않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부당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공무원 자체가 민원인들 국가에 봉사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악성 민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뭐 욕설을 하시거나 막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에 선배라든가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그만둔다는 친구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문화 아니면 뭐 안팎으로 부당한 문화죠. 이런 것들을 지켜주지 않을 때 월급도 적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 사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기업, 일반 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중소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현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숫자는 998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99%의 사업체 수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8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9983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 했던 적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 현황, 뭐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긴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이기도 하고요. 한 드라마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조쏘라는 웹드라마가 있어요. 유튜브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조조쏘의 원래 이름은 조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이지만 원래는 이제 그 조시 조쏘가 아니라 이제 약간 순화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웹드라마에서는 중소기업의 얘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만 29세 이제 백수 친구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주인공인 조충범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업을 딱 들어가서 입사해서 며칠 일하다가 물어봅니다. 저 계약서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런 건 믿음으로 가는 건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인 계약서를 쓰는 것조차 꺼려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품 같은 것들을 당연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노트북도 내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누군가가 사실 해줘야 되는 건데 조소 같은 경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을 비선호하는 이유, 공무원을 비선호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부당한 것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금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과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적은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부당성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과거에도 중소기업은 모두가 가고 싶지 않았고 대기업을 다 예전부터 선호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2010년대 초반에 조사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을 선호했다라는 설문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대기업은 좋은데 먼저 오래 다니지 못하고 거기서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퇴직할 가능성이 먼저 높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람은 기계처럼 활용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무원을 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중소는 아닐지라도 중견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중보다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말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기점에선 다시 대기업이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지난 5년간 좋아진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엄청 많이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입니다. 강제적으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기업부터 시행하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강제적인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52시간 뿐만이 아니라 플렉서블 타임제 같은 것이 경쟁적으로 도입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대기업 사이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동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도한 근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가 가장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는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블라인드라고 하실 겁니다. 기업형 익명 서비스 커뮤니티인 이제 블라인드 혹은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잡플래닛 같은 것이 10여 년 전부터 점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회사 내부에만 있었던 부당한 얘기들, 우리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 선배가 이런 꼰대 같은 짓을 했다, 이런 부당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슈가 되면 그냥 그 회사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언론을 타요. 그리고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리거든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익명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알아낼 수가 있죠. 쉽게 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단도를 치거나 내부적에서 쉬쉬해서 끝낼 수 있었는데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오너라든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자그마한 이슈가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슈를 막기보다는 없애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괜찮은데 과도한 부당한 추가 노동 행위가 사라졌고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좋아지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중소기업과 공무원들이 정체기를 갖고 있는 중에 대기업만 기업 문화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10년 전인 2010년대에 사람들이 선호하던 직장과 지금인 2020년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했는지를 현장에 있는 얘기를 좀 전달드렸는데요.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본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바로 부당성, 크게 얘기하면 공정이라는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대기업이 예전에 잠시 인기가 없었던 직종으로 갔었다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해졌냐면 지난 5년간, 10년간 유일하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당하지 않는 조직 문화죠. 그래서 직장 선호들을 둘러싼 이제 이면에 지금 시대, 그리고 시대에 속해 있는 세대가 함께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제 핵심이고요. 지금 나는 얘기를 통해서 직장 선호도를 둘러싼 이면에 숨어있는 시대와 세대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